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요. 창가 쪽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는데 해는 멀리서 뉘엿뉘엿 저물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SNS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올 가을엔 점점점. SNS에 적은 몇 글자, 올가을엔, 올가을엔. 여기에 댓글, 답글이 쭉 달렸는데요. 답글 내용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 시집가? 두 번째 글, 장가 간다고요. 세 번째 글, 올 가을엔 거시기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글, 편지 쓰실 거죠? 아니, 시인이 되시려나? 다섯 번째 글, 사랑할 거야 하고 물결 모양과 하트 이모티콘. 여섯 번째 글, 항상 건강하세요. 이 외에도 여러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아쉽게도요, 시집과 장가 계획은 아직 없고요. 편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올가을에 편지 한번 써봐야겠네요. 지난 방송에서도 지나간 일상의 추억,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나누면서 손편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올 가을엔 정말 편지 한번 누군가에게 적어봐야겠습니다. 시인이 되시려나 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바로는 아니지만요. 예전부터 꿈 중에 하나가 저 개인 시집이나 수필집이 있긴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말입니다. 이런 답글도 있었죠. 올 가을엔 거시기 하신다는 거죠. 야, 이 답글은 정말 현답입니다. 제가 올 가을엔 점점점 하고 던진 것처럼 거시기 하신다는 거죠 하고 제가 막연하게 던진 질문에 막연한 답, 이 답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가을엔요, 저요 거시기 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라는 글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생각해보니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올가을엔요, 올가을엔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출장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복귀하는 길에요. 그 며칠간 정말 수많은 일정에 지치고 피곤해서 창가 쪽 의자에 등과 머리를 푹 기댔습니다. 버스 의자에 몸이 축 늘어뜨려졌는데요. 그때가 해질녘이었어요. 저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고요. 그 노을빛이 버스 창가에, 창문에, 그리고 커튼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이런 순간엔 사람이 감성적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라든지, 이른 새벽 홀로 길을 걷는다든지 할 때처럼요. 창가에 와닿는 노을빛,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풍경들, 멀리 보이는 노랗고 붉은 하늘. 일단 풍경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이 밀려오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들면서 문득 지금 지나는 바쁜 일상들이 지나고 나면
올 가을엔, 올 가을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두 곡입니다. 부하의 가을 편지, 심수봉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 짓는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 가을은 소리 없이 본체만 채 흘러만 가는데 가지 말아요, 오늘만은 떠나지 말아요.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달빛은 화사하게 겨울가로등 불빛을 받아. 오늘도 소리 없이 비춰만 주는데 변함없이. 울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울지 말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대가 없이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쓸쓸해.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할 거야. 부하의 가을 편지, 심수봉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에 쫓기고 또 일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마음도 쫓기고 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 쫓김과 치임에 노을빛이 맞물렸던 거죠. 여러 생각에 잠기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요, 올가을엔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냥 생각 없이 일에 쫓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지금도 분명 뭔가 좀 더 계획 있게 행동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부지런하면 물론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긴 할 거예요. 네.
제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마음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까지 좀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고 어느 순간 땡 하고 새롭게 마음의 시작을 할 시기를 찾고 있었는데 말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었나 봐요, 제 마음이. 네.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시기를 올 가을로 정한 것 같습니다. 리스타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엔 책도 좀 많이 읽고요.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요. 네, 운동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만보 걷기도 했거든요. 네. 하루 종일 걸었던 그 걸음의 수는 빼고 밤에 지금부터 걷는다 하고 만보. 그러면 제 걸음으로는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만보 걷기 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올 가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둬야겠습니다. 물론 갑자기 일상이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된다고 일상이 확 바뀌는 건 아니겠죠.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계획처럼 가을에 다 할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만큼은 지금과 달리 지금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나리오 책갈피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편지도 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나리오 책갈피 예쁜 엽서 공모전, 네, 손편지 공모전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번 방송과 지지난번 방송 손편지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편지에 대한 기억들, 엽서에 대한 기억들도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손편지나 엽서 공모전을 가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등, 2등 순위를 정하는 의미보다는요. 오랜만에 나리오 책갈피 청취자분들도 추억 속의 손편지나 엽서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한 손편지가 모이는 만남의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연 방송에서도 함께 나누고요. 가을이라고 하면 저는요, 마음이 정리되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의 봄과 여름이 지나면서 올 한 해의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겨울, 앞으로 남은 올해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고 있는 만큼 저기 멀리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을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거고요. 물론 코스모스가 가을부터 피는 건 아니고 여름부터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방에는 코스모스 소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코스모스 하면 왠지 하늘거리는 바람에 가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도 우리 곁에 조금씩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작하는 여름을 일단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나게 보낼수록 앞으로 다가올 가을이 가을스럽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찾아 들었는데요. 그 고요함이 좋더라고요. 귀뚜 하면서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가을 풀벌레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 잠시 한번 들어보시게요. 여름 풀벌레 소리는 뭔가 명랑한 느낌이라면요. 가을 풀벌레 소리는 그리운 느낌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가을이어서 그래서인 거겠죠. 가을 풀벌레 소리 들으니까 그 계절이 정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올 가을에 기다리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노래 함께 할 건데요. 지난 방송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여러분이 올려주셨는데 시간상 못 듣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신청곡, 제가 지난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음 방송 때 우리 함께 들으시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약속을 지켜서 잠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진숙님이 신청해 주신 조용필의 상처, 세연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지내본 진숙님이 신청하신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지영님의 신청곡, 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안예은의 문어의 꿈, 네 곡 조금씩 이어 듣겠습니다. 젖어있는 두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랑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요정.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랑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라.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 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며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며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고요. 네, 조용필의 상처, 김동률의 감사,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네,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함께 듣지 못한 곡 네, 듣고 계십니다. 네, 지영님은 기분이 안 좋거나 힘이 필요할 때 문어의 꿈을 꽥꽥 네, 소리질러 부르신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따라 부르셨나요? 오늘은 노래와 함께 그리고 설령 노래가 없어도 유쾌한 날만, 유쾌한 시간만, 유쾌한 일만 이어지시길 기대합니다. 네, 저 혼자 질문도 하고 네, 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20회 방송이고요. 아, 벌써 20회네요. 네, 20살이 됐습니다. 20회 방송이네요. 늘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19회 방송에서는 비오고 그친 날 우산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그게 물건이나 사물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는 정말 그동안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네, 우산을 분실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네, 당연히 있겠죠. 네. 모두 다 저처럼 우산을 자주 분실하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네, 책갈피 for you 시간에는
김해 FM 활동가분들이 나오셔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갈피 포유는 마치 책갈피를 끼워놓는 기억처럼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채워갈 예정이고요. 아직은 정규 코너는 아니고요. 비정규 코너입니다. 19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책갈피의 현주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아싸, 오늘도 1등 청취자 등장합니다. 네, 우산 많이 빌려주는 편인데 다들 잃어버리고 갚질 않아 속상합니다. 내 우산 돌리도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등 등청, 1등 당첨 축하드려요.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1등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아마도 너튜브 색을 알림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빌려주는 편인데 다들 잃어버리고 갚질 않아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현주님 분명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빌려준 건 아니고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 공간이 있어요. 그 동아리 공간에 비 올 때 우산을 갖다 놓으면 이제 우산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회수율이 적습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비가 왔을 때만 기억나고 비가 안 오고 맑을 때 깜빡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동아리 방처럼 생긴 공간에 갖다 놓은 우산이 너댓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주님 복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김해 FM에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반갑고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경남 김해에서 활동하는 마을 미디어죠. 김해 FM에서 오신 세 분과 함께 방송했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19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답글 중에서도 김해 FM 만나서 반갑다는 글들을 또 여러분이 올려주셨어요. 저도 김해 FM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해와 전주가 닮은 점이 많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둘 다 한옥마을도 있고 역사와 전통이나 현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죠.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힘도 얻고 그랬습니다. 김 FM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봄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재밌는 19회 방송 잘 들었습니다. 책갈피 포유 첫 방송 김 FM 마을미디어 활동가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말씀들 듣다가 채널 찾아서 구독도 누르고 둘러보다 왔어요. 김 FM 오신 세 분 듣고 계시죠? 전주 FM 애청자님이 김 FM 너튜브 구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열정이 느껴지는 김 FM 활동들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도 적어주셨고요. 진행자님 평소 같은 지역 소식과 사연 소개도 참 좋지만 책갈피 포유로 만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정말 좋네요. 소통과 공감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라디오 책갈피 부담없이 들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책갈피 포유는 현재는 비정규 코너인데요. 조금씩 앞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라디오 책갈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된다고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소통과 공감이 전주 FM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에 그래서 책갈피처럼 끼워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어 갈게요. 박진숙 님도 지금처럼 책의 한 장 한 장, 방송의 하나하나 함께 해주실 거죠? 방송에 대한 생각과 의견 두런두런 나눠주시는 이야기 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잊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해보니 묵직해지는 말의 느낌. 요즘 자주 잊어버린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하려 했지? 집 비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상의 건망증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농담하며 웃었지만 자신의 문제로 가져오면 여간 걱정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치매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일상이 바빠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자고 위안을 해봅니다. 천천히 더디게 가면 기억해야 할 것, 재촉해야 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아, 우산! 그 녀석은 주인 잘 따라다녀야지 왜 혼자 남아서 그렇게 있을까요? 우산 안 잃어버리기. 방송을 들으며 가방에 비닐 하나를 두고 측면 포켓에 꽂아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산은 누군가 유용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다람쥐도 도토리 잊어버려서 숲이 울창해진다고 하잖아요. 습하고 무더운 여름 긍정의 힘으로 충전하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가로 열고 저 역시 긍정의 힘이 필요 가로 닫고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가벼이 생각하면 가볍지만 무겁게 생각하면 말씀처럼 무거운 묵직해지는 말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건 기억해야 해 하는 것들 중에서는 깜빡깜빡 잊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잊고 싶은 것들은 또 잘 안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잊고 싶은 기억이나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빨리 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건 잊어야 돼 하면서 그걸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야지 잊혀지는데 이건 정말 잊고 싶어. 잊어야 돼 하면서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걸 더 잊어야지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 반면에 역시 또 무심하게 그냥 있으면 잊혀질 수도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기억해야 할 건 일상을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깜빡깜빡하고 잊혀지죠. 기억해야 하는 걸 잊는 것처럼 잊고 싶은 것들이 잊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건 기억해야지 하면 기억의 저장소로 들어가고 이건 잊어야지 하면 훌훌 날아가 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건 기억해야 해 하는 건 기억한다는 거. 네, 이건 이제 잊어야지 하면 잊을 수 있는 거. 마치 컴퓨터에 딜레트 키와 되돌리기 기능처럼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잊고 싶은 건 딜레트 키, 기억해야 하는데 깜빡하는 건 저장하기 아니면 되돌리기 기능으로 되돌리거나 컴퓨터 메모장에 남겨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수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면 뇌가 과부하가 되어서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뇌가 스스로 판단해서 잊을 것과 기억할 것들을 버리고 남겨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집 비번이 생각이 안 나 하신 말씀. 아, 정말요? 네. 지금의 저하고는 네,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정확히 말해서는 지난주에 정말 이 사연을 제가 읽으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 봐요. 문 앞에서 평소처럼 번호키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멍하고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매일 눌렀던 번호인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습관처럼 네, 일부러 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손이 기억해서 뚝뚝뚝 갔었는데 손가락이 갈 곳을 못 찾고 헤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네. 그 무렵에 제가 머릿속에 여러 생각으로 가득 네, 생각들이 꽉 차 있긴 했는데 그래도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좀 놀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집 앞에 섰을 때도 실은 계속 여러 생각들, 딴 생각들, 그리고 뭐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는 용량 아니면 기억의 총 용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가득 차거나 팽창하면 다른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이 복잡해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각들이 꼬이다 보니 기존에 기억하던 것들도 함께 엉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잃어버려서 숲이 울창해진다라고도 적어주셨는데요.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너튜브에서 이 답글을 읽다가 여러 번 되뇌이면서 읽었던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우산을 분실했을 때 가끔은 그래, 누군가가 잘 사용하고 있을 거야 하긴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더 지영님 말씀처럼 다람쥐가 도토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숲이 울창해졌죠. 제가 우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를 맞지 않고 분명히 우산을 잘 받고 다닐 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산을 계속 잃어버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레인 드롭.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따라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A raindrop 사랑이 좀 모자라거나 A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젖어버리고선 아파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지난 여름날 햇살 아래 짜증내고 뒤돌아서 버린 내 어리석은 예전처럼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너를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 A raindrop 사랑이 좀 모자라거나 A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젖어버리고선 아파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아이유의 레인드롭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제껏 난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말이 이제껏 난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로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유독 비 내리는 날을 싫어하는 제가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부시게 쨍한 날은 또 그렇게 부신 대로 흘러가는 모든 날들의 유의미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진행자님의 따뜻한 보이스와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은 욕심 받아주실 거죠?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오래오래 라디오 책갈피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이제껏 난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말이 이제껏 난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번 다시 읽게 되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건 너무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서 정감이 없다는 말도 떠올랐고요. 뭔가 빈틈이 있어서 밀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그 안으로 사랑이 싹 트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누군가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우산도 한 번 정도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했던 경험 또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작 비가 그치고 나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았던 순간에는 우산을 챙기듯이 사랑을 챙기면서 힘든 순간에는 마치 우산을 자리에 놓고 일어서는 것처럼 돌아선다는 상황도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정우님의 글 읽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네, 물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우산과 사랑은 몇 글자로 글자 안에 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도 예쁘게 하고 우산도 안 잃어버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책갈피의 이런저런 생각 지금처럼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은 세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는 물건을 잊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잊지 않기 위해 자리를 옮기기 전이나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는 가방 위에 연관되는 무언가를 놓거나 적은 메모를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아닌 공간에서 보조 배터리나 이어폰을 충전할 때 바로 옆자리가 아닌 곳에 콘센트가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충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물건, 예를 들면 여분의 충전선이나 메모지에 적어서 가방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외출하기 전에도 꼭 미리 챙겨야 하는 물건들은 가방 위에 미리 올려놓곤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놓고 항상 보는 자리에 놓고요. 휴대폰 첫 화면에 메모 앱의 일부를 미리 보기로 올려놓고 적고 지우곤 합니다. 되도록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던 제게 올해 초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한 기관에서 하는 강연에 참여 신청을 했는데요. 쌓아두었던 백화점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식사도 할 겸 그 기관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했거든요. 급하게 스낵 코너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사서 식사 테이블만 모아놓은 곳에서 먹고 나머지 마일리지로 무엇을 살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먹자마자 급하게 일어나 상점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다른 층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커피를 받아 주차장에 갔는데요. 자동차 문의 버튼을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등에 백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아차 화장실에 놓고 왔구나 하고 뛰어서 가보았는데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강연에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방에 차키, 집, 열쇠, 그리고 소중한 사진이 담긴 지갑, 또 지갑 안에는 각종 신분증과 신용카드들이 있겠죠. 기도를 하면서 고객센터로 갔는데요. 걱정보다는 왠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평온함이 있었던 건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결국 CCTV를 확인해서 찾았는데요.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화장실에서 누군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제가요 도시락을 먹을 때 맞은편 의자에 가방을 놓고 시간의 촉박함에 정신을 잃어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올려뒀던 그 가방 자체를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입니다. 찾았네요. 덕분에 시간을 촉박하게 스케줄을 만들지 말자라는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부끄러운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잊고 잃는 건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추억, 감정이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분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이 있죠. 지난 방송에서 저는 자기 전에 책상 위에 흰 종이에 검은색 매직펜, 굵은 펜으로 다음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 큼지막하게 적어놓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폰의 메시지는 한 번씩 보기 마련이니까 잊지 않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글 중에 승용차 이야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승용차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정말 자주 하는 건망증 중에 하나가 승용차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잊은 채 그냥 타고 가는 그 분야의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네, 나쁜 버릇이에요. 깜빡하고 차 위에 커피를 올려놓은 채 그냥 부웅 하고 신나게 떠나버립니다. 어제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제 날이 습하고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니까 안경이 뿌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잠깐 벤치 위에 올려놨는데 통화 끝나고 나서 이제 걷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생각해보니까 벤치 위에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안경을 다시 찾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스케줄을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면 더 자주 잊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고 잃는 건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추억, 감정이 큰 것 같아요. 그분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나리오 책갈피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요, 여기 있어요. 네, 히읗. 전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드디어, 우산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실하지 않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잃어버리는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칸도 님도 그런가 봐요. 네. 우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불현듯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우화가 생각이 나네요. 비 오는 날이면 집신 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맑은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되지만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비 오는 날엔 우산 장수 아들이 잘 되어서 좋고 맑은 날엔 집신 장수 아들이 잘 되어서 좋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차 한잔 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 늘 행복할 수 있으니 늘 긍정적으로 살자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 강가에서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추억을 생각하며 용혜원님의 시 한 편과 그 시절에 즐겨 들었던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시 한 편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용혜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그대가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보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같이 쓰고 걷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비가 멈출 때까지 이야기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시와 함께 덧붙인 글로 책갈피 포유에 함께 하신 김FM 진행자님들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우산과 관련된 추억들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역시 오늘 또 시간이 지난다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잊은 채 벌써 클로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주 FM 너튜브 나리오 책갈피에 댓글로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나리오 책갈피 방송하면서 우산이나 물건들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기억하지 않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됐나 봐요. 이제 오후 가면서 맞다, 방송에서 우리 뭔가 잘 기억하자, 잃어버리지 말자,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 했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주의하고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님이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을게요. 빌리 조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함께 듣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SNS에 적은 몇 글자 올 가을엔에 대한 지인들의 댓글을 소개하면서 올 가을에 하고 싶은 일들이나 계획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귀뚜라미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장마와 함께 이제 올 여름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무더위가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만큼 저 멀리에서 가을이 분명히 조금씩 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기다리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도 궁금합니다. 가을에 하고 싶은 계획이나 바람 또는 방송에 대한 소감을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 가능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는 시작했지만 그만큼 시원한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지난 추웠던 겨울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했던 그 더운 여름날, 그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름을 만끽하는 그런 오늘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